입시온 채널의 이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8년 서울대 일반 전형 생명과학 문제 풀이입니다. 기출문제는 많이 풀어볼수록 좋습니다. 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면접에서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인과관계 있게 설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개념을 이해했다고 생각되면 교과서에 그림만 보고 소리내어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 2018년도 일반 전형 생명과학 2문제 중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1분열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교과서에 있는 이 두 과정의 그림이 떠올라야 하고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차이점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답을 정리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용어가 정확하고 흐름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답은 체세포 분열의 경우 염색체가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복제된 후 복제된 염색 분체가 그대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딸세포가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감수 1분열은 유전적 구성이 다른 상동 염색체가 복제되고 세포 중앙에 무작위로 배열한 후 독립적으로 분리되므로 다양한 염색체 조합이 가능하죠. 즉 체세포 분열은 복제된 염색 분체의 분리이고 감수 1분열은 유전적 구성이 다른 독립된 상동 염색체의 분리입니다. 1-2번 문항입니다. 남자 형제라는 조건이 있고요. 유전적으로 동일한 확률을 묻네요. 두 형제가 유전적으로 동일하려면 형이 받았던 엄마 아빠의 염색체 구성과 같은 염색체 구성을 동생이 받아야 합니다. 남자 형제이므로 44개의 상염색체와 XY의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편의상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따로 계산한 후 독립의 관계이므로 각각 곱해 주면 됩니다. 상염색체는 형이 받았던 엄마 아빠의 생식세포와 같은 염색체 조합을 동생이 받아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이에 22승입니다. 그러므로 형과 동생이 같은 상염색체의 종류를 받을 확률은 2의 44분의 1입니다. 성염색체를 계산하겠습니다. Y는 한 종류이므로 어차피 같은 염색체를 받습니다. X염색체는 엄마에게 받는데 엄마는 두 종류의 X염색체이기 때문에 형과 동생이 X염색체가 같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므로 답은 2의 45승분의 1입니다. 추가 질문으로 만약 남자 형제라는 조건이 없다면 여러분이 평소 풀었던 문제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남자 형제가 아니라면 아빠의 성염색체는 X 또는 Y이므로 윗값의 2분의 1을 곱해서 답은 2의 46분의 1이 됩니다. 1-3번 문항입니다. 유전적 다양성 장점은 환경이 급격히 변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종의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질병, 기생충 등의 강한 유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병에 강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유전적 다양성 하면 꼭 떠올라야 할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종 다양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세균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배운 생명과학 2에서 세균 관련 실험을 생각해서 문제 조건과 연계하면 답이 됩니다. 먼저 그리피스의 A형균과 S형균의 형질 전환 실험처럼 세균이 다른 세균으로부터 DNA를 받아 이후 생성된 세균 자손은 새로운 재조합 염색체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DNA가 유전물질임을 증명하는 허쉬와 체이스 실험처럼 박테리오파지를 운반자로 사용하여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유전물질을 운반되는 형질 도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세균 안에 있는 별도의 DNA인 플라스미드가 이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스미드는 다른 세균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연 변이가 있습니다. 유전물질 복제 과정에서 발생되어 유전적 다양성을 높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감수 분열할 때 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와 교차이고요. 두 번째는 수정 과정을 통해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돌연 변이 과정에서 유전자 변화가 발생하여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다른 추가 질문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농업적으로는 유전적으로 다양할수록 형질 예측이 어려워 농작물의 수확량이나 품질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하는 산업적 목적에서 원하는 형질을 갖는 개체 비율이 낮습니다. 마지막 문항입니다.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들의 핵상이 있습니다. 비분리 현상인데 비분리의 문제는 감수 1분열과 2분열 중 언제 비분리가 되었는지를 핵상을 분석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의 답은 1분열에서 상동이 비분리되거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비분리 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의 답입니다.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1분열 비분리라면 상동이 분리되지 않아 하나의 딸세포의 아빠의 21번 상동 염색체가 모두 이동하게 됩니다. 즉, 아빠의 21번의 상동이 아들과 같을 것입니다.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2분열 비분리라면 아빠의 21번 상동 염색체 중 하나가 복제된 상태로 아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생명 문제 중 첫 번째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생명과학의 면접 공부 방법은 교과서 그림만을 보고 정확한 용어로 흐름을 소리내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소리내서 생각하며 말하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